딸 셋을 모두 데려가겠소. 하나라도 빠지면 비탄감은 없소. 300냥 빈문서를 흔드는 대감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고 큰딸과 둘째는 울며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달랐지요. 아무도 끌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릎을 꿇더니 대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내민 조건은 빚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막내가 내민 기막힌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고을에 강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고을 아전으로 꽤나 알아주던 집안이었지요. 논밭도 있었고 기와집에서 종도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생원의 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새 칸짜리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겨울이라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강생원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반쯤 먼 눈이었지요. 손은 쉴 새 없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 좀 드세요. 막내딸 연희가 들어와 상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밥상입니까? 잡곡간 호배,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였지요. 연희는 물 빠진 옥색 저고리에 낡은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맨발에 다른 집신을 끌고 있었지요. 18살이라 하기엔 너무 마르고 작은 체구였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다시 불렀지만 강생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죄다. 내 죄야. 강생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지요.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강생원은 37, 아내 강씨 부인은 32이었지요. 슬하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8, 연심이 5, 막내 연희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강생원은 작은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포목점을 열려고 했지요. 자금이 부족해서 고을의 황 대감에게 50냥을 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황 대감은 강씨 부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고운 얼굴을 잊지 못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했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고 걸음걸이마저 바람결 같았습니다. 황 대감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 텄습니다. 50냥이라. 황 대감은 빈 문서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손수붓을 들어 숫자를 고쳤지요. 50냥이 300냥이 되었습니다. 강생원, 300냥을 언제 갚을 셈이요? 예, 아니, 저는 분명 50냥을. 허허, 이 문서를 보시오. 300냥이라고 적혀 있지 않소. 강생원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분명히 300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자까지 치면 500냥이 넘겠구려. 황 대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오. 당신 아내를 내 곁에 두시오.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하겠소. 강생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빚은 빚이니까. 황 대감은 느긋하게 부채를 접었습니다. 강생원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강씨 부인에게 황 대감의 서찰이 왔습니다. 은밀히 전해진 그 서찰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적혀 있었지요. 남편 몰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강생원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찰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남편은 황 대감에게 달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겠지요. 세 딸은 졸지에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신이 황 대감에게 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었지요. 어머니, 왜 우세요? 한밤중에 막내 연희가 눈을 비비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3살짜리 아이였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알아챈 것이었지요. 연희야, 엄마가 깨웠구나. 어머니 슬퍼요? 강씨 부인은 어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지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괜찮아. 어서 자렴. 하지만 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날이 밝았을 때 강생원은 아내를 찾았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였지요. 강씨 부인은 차가운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약사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강생원은 아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죽기 전 강씨 부인은 막내 연희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때에 절은 삼배 주머니였지요. 3살짜리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연희야, 이걸 잘 간직해야 한다. 어머니, 어디 가요? 엄마는 멀리 가야 해.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강씨 부인은 연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연희야, 기억하렴.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르느니라. 3살 연희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물만 기억했지요. 그날 밤 강생원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황 대감 쪽 사람들이 지른 불이었지요. 혼란 속에서 연희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콩알만 한 화상 자국이 남았지요. 연화가 연희를 업고 뛰쳐나오지 않았으면 막내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생원은 눈이 반쯤 멀었습니다. 집도 다 타버렸지요. 그때부터 강생원의 집안은 끝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살이었던 연희는 그날 밤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말한 것, 삼배 주머니를 준 것, 화재, 그 모든 것을요. 연희는 자라면서 삼배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8살 때였지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진짜 빈 문서. 50냥이라고 적힌 원본이었습니다. 둘째, 황 대감이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 서찰. 차마 눈을 뜨고 읽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이었지요. 셋째, 어머니의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 대감이 빈 문서를 조작한 것, 자신에게
몸을 요구한 것,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연희야,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없겠구나. 원망하지 말아라. 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주렴.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르느니라. 8살 연희는 그 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읽었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8살 여자아이가 고을 최고 부자인 황 대감을 어찌 상대하겠습니까? 연희는 기다렸습니다. 힘을 길렀습니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18이 되었고, 큰언니 연화는 23, 둘째 언니 연심은 20이 되었지요. 세 자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큰언니 연화는 15살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멍하니 앉아만 있는 아버지 대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지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연화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아? 연심이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만 잘 크면 돼.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러나 밤마다 혼자 우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잠든 후에야 언니는 마음껏 울 수 있었지요. 둘째 연심은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아이였지요. 5살 때의 일이었으니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심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고 목소리도 작아졌지요. 연심아, 좀 당당하게 굴어. 연화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연심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연희. 연희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삼배 주머니 안의 증거들, 어머니의 유서, 그 모든 것이 연희의 가슴 속에서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연희는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 대감이 움직였습니다. 황 대감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지요. 나이 5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실부인 민씨 사이에서 딸만 셋을 낳았는데 모두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민씨 부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요. 씨바지를 드려야겠소. 황 대감이 민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대감, 그것이. 할 말이 있소. 아니요. 대감 뜻대로 하시지요. 민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해로한 남편이었지만 그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대감은 씨바지를 구하면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생원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간호가 물었지요. 강생원이라면 그 빚진 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딸이 셋이라고 들었다. 모두 데려와. 황대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손에 넣지 못한 강씨 부인. 그 여인은 죽었지만 그 피를 이어받은 딸들이 있었지요. 황대감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생원의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연희가 기다리던 그 기회였을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 대문 앞에 가마가 멈추었지요. 강생원 계시오?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황 대감 대간호였지요. 강생원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상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대감께서 부르신다. 빚 문제로 할 말이 있으시다더라. 강생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빚. 그 빚은 15년 동안 이자가 붙어 1000냥이 넘게 불어 있었지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드디어 왔구나. 연희는 품속의 삼배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10년을 간직해 온 것이었지요. 황 대감 댁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양옆에는 돌사자상이 서 있었지요.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강생원이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황 대감은 대청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지요. 살찐 체구에 번들거리는 피부, 손가락마다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요, 강생원. 황 대감은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소. 강생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 대감이 손짓했지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강생원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더라? 황 대감이 옆에 있던 간호에게 물었지요. 원금 300냥에 이자를 더하면 1240냥이옵니다. 1240냥이라. 강생원,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소? 강생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15년을 기다렸소. 더 기다리라는 말이오? 황 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강생원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황 대감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오. 강생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본 눈빛이었지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딸이 셋이 있다고 들었소. 강생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알 테지. 씨바지가 필요하오. 대감. 딸 셋을 모두 데려가겠소. 하나라도 빠지면 빚 한 감은 없소. 강생원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제야 황 대감의 진짜 속셈을 알아챈 것이지요. 대감, 그것만은. 싫다면 말고 내일 포조를 보내 재산을 압류하겠소. 물론 재산이랄 것도 없겠지만 그 초가마저 없어지면 어디서 살겠소. 황 대감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사흘 시간을 주겠소. 딸들을 데리고 오시오. 강생원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세 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연화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지요. 언니, 아버지가 이상해. 연심이 불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강생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 딸을 방으로 불렀지요. 할 말이 있다. 세 자매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황 대감이. 강생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 대감이 너희 셋을 원한다. 씨바지로.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연심은 입을 틀어막았지요. 연희만 아무 표정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너희 셋이 가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나도 안다. 하지만 방법이. 제가 가겠습니다.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언니. 연심이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나 혼자 가면 동생들은 괜찮겠지요? 아버지, 저만 보내세요. 강생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셋이 다 가야 한단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연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연심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연희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또렷한 눈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사흘 후 황대감대 간호들이 왔습니다. 데리러 왔다. 준비됐나? 연화가 먼저 끌려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동생들을 불렀지요. 연심아, 연희야, 괜찮아. 언니가 다 지켜줄 테니까. 연심이 뒤따라 끌려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걸었지요. 연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간호 앞에 섰지요. 잠깐. 연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호가 멈추었지요. 뭐냐? 대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간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해 주십시오. 삼배 주머니에 대해 아는 자가 왔다고요. 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황 대감에게 달려가더니 무언가를 전했지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들어와라. 대감께서 보시겠다. 연희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맨발에 다른 집신, 물 빠진 저고리를 입은 18 처녀였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 대감이 대청에서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연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황 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저를 씨바지로 들이시되 2가지 조건을 들어주시면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황 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건방진 것. 내까짓게 조건을 달아? 들어보시지요. 손해 보실 일은 아닙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황 대감은 흥미를 느꼈지요. 말해보거라. 첫째, 제 언니들을 저와 같은 처소에 두어 주십시오. 그건 원래 그럴 작정이었다. 둘째, 매달 한 번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황 대감은 턱을 쓸었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왜 그런 조건을 다느냐? 도망이라도 칠 셈이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연희의 눈이 황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황 대감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지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좋다. 허락하마. 황 대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데려가거라. 연희가 끌려나가는 순간 대청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었지요. 얇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날카로운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것처럼. 세 자매가 배치된 곳은 본체에서 떨어진 별채였습니다. 작은 건물에 방이 3칸 있었지요. 연화, 연심, 연희가 각각 한 방씩 배정받았습니다. 언니. 연희가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야. 연화가 동생을 끌어안았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연심도 방으로 왔습니다. 세 자매가 서로 껴안고 울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할 말이 있어요. 연화와 연심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빚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연화가 물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 알고 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어머니는 병으로. 아니에요. 연희가 품속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게 뭔데?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연희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3장이 나왔지요. 이건 진짜 빈 문서예요. 50냥이라고 적혀 있어요. 300냥이 아니라. 연화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건 황대감이 어머니에게 보낸 서찰이에요. 연심이 서찰을 읽다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유서예요. 연희가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세 자매는 유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자결한 게 아니에요. 황 대감에게 쫓겨서 죽은 거예요. 연화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기 온 거야? 예, 언니. 10년을 기다렸어요. 연희가 삼배 주머니를 품에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됐어요. 연화와 연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복수라니. 어떻게 하려고? 연화가 물었지요. 이 증거들을 관가에 내밀면 황 대감은 끝이에요. 빈문서 조작, 양민 협박,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최소한 유배는 가겠지요. 하지만 황 대감은 고을에서 제일 힘 있는 양반이잖아. 관아도 다 소나귀에 있다고 들었어. 연심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내밀면 안 돼요. 때를 기다려야 해요. 연희의 눈이 빛났지요. 암행어사가 내려오면 그때 증거를 내밀 거예요. 암행어사. 매년 한두 번은 암행어사가 각 고을을 돈다고 들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연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이야 못 기다리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넌 정말 엄마를 닮았어. 언니도 알아요, 언니. 기억나. 어렴풋이. 연화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눈빛이 그랬어.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꺾이는 눈. 세 자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아. 너만 믿을게. 연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 연희가 희미하게 웃었지요. 고마워요, 언니들. 그날 밤, 연희는 방 안에서 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지요.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르느니라. 연희는 그 문장을 입술로 읊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연희가 재빨리 유서를 삼배 주머니에 넣고 품에 감추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어둠 속에서 비녀꼬지가 반짝였습니다. 너였구나. 낮고 차가운 목소리.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마님. 연희가 일어나 인사를 올렸지요. 방금 뭘 보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거짓말. 민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지요. 연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손목을 보여라. 예. 왼 손목 말이다. 연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지요. 왼쪽 손목 안쪽 콩알만 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흉터, 화재 때 입은 거예요. 저를 아세요? 민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연희의 손목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지요. 내일 아침 안채로 와라. 할 일을 줄 테니.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지요. 민씨 부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안채로 갔습니다. 민씨 부인이 대청에 앉아 있었지요. 왔느냐? 예, 마님. 오늘부터 나를 시중들어라. 빨래, 청소, 그릇 닦기. 다른 씨바지들과 다르게 부려먹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연희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지요. 다른 씨바지라면 대감 시중만 들면 될 터인데 왜 굳이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이리 가까이 와라. 민씨 부인이 손짓했습니다. 연희가 앞으로 갔지요. 내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연희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강씨라고만 들었습니다. 강씨. 민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가서 일을 시작해라. 연희는 안채에서 온갖 자비를 했습니다. 빨래를 빨고 마루를 닦고 부엌에서 그릇을 씻었지요. 고된 일이었지만 연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였지요. 안채에 드나들며 대감댁 안을 살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안채의 구조를 파악했지요. 민씨 부인 거처, 대감 사랑채, 아씨들 방, 그리고 비밀 서고가 어디 있는지까지. 서고는 사랑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황 대감과 간호 한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어요?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안악에게 물었지요. 거긴 아무도 모르지. 대감 비밀 장부가 있다는 소문이야. 비밀 장부요? 토색질한 거 다 기록해 뒀다더라. 만약 그게 세상에 나오면 대감은 끝장이지.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일 말고도 다른 죄상이 있다면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언니들에게 알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랑채 뒤에 서고가 있어요. 대감의 비밀 장부가 거기 있대요. 그걸 어떻게 가져와? 연화가 물었지요.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는 대감이 갖고 있을 거예요. 위험해. 들키면 끝장이야. 알아요. 천천히 기회를 노릴 거예요. 연심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난 무서워. 잘못되면 어쩌려고. 괜찮아. 급하게 안 움직일 거야. 연희가 연심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목표는 암행어사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때까지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날 황대감이 세 자매를 불렀습니다. 밤이었지요. 오늘 밤부터 첫날 밤을 치르겠다. 세 자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황대감이 손을 들어 연화를 막았습니다. 막내부터다. 연희가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황대감이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년 어미를 닮았구나. 연희의 얼굴 근육이 굳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가자. 황대감이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연희가 말했지요. 황대감이 멈추었습니다. 뭐냐? 오늘 밤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부탁, 감히 내까지 것이? 한 잔 술을 마시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달래려고요. 술. 황대감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지요. 좋다. 따라와라. 황대감은 연희를 데리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탁자에 술상이 차려졌지요. 황대감이 술을 따랐습니다. 마셔라. 연희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독한 술이 목을 탔습니다. 대감께서도 한 잔 드세요. 연희가 술병을 들어 황대감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황대감은 거리낌 없이 마셨지요. 내년 담이 크구나.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연희의 눈이 황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한 눈이었지요. 황대감은 그 눈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눈이었지요. 15년 전 자신의 협박에도 끝끝내 굴하지 않던 그 여인의 눈. 내 어미, 어떻게 죽었더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연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래, 병이지. 병. 황대감이 낮게 웃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지만 애써 참았지요. 술이 오고 갔습니다. 황대감은 점점 취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내년 이리 와라. 황대감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급보입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었지요. 무슨 일이냐?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내일 이 고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황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황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서고를 점검해라. 장부를 숨겨야 해. 황대감이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홀로 남아 숨을 고르었지요.
기회다. 연희는 몰래 황 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랑채 뒤 서고 앞에 도착했지요. 황 대감이 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연희는 어둠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쇠는 대감이 몸에 지니고 다닌다. 품속 어딘가에 황 대감이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왔지요. 이걸 뒷산에 묻어라. 암행어사가 가고 나면 다시 가져와. 예, 대감. 간호가 보따리를 받아 들고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별채로 돌아왔지요.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괜찮아? 연화가 달려왔지요. 언니, 좋은 소식이야. 연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일 온대. 뭐. 그리고 대감 비밀 장부가 뒷산에 묻힌 걸 알아냈어. 연심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찾아야 하지 않아? 아니, 급하게 움직이면 들켜. 암행어사가 며칠 있다가 간다고 소문 퍼뜨리면 대감이 장부를 다시 가져올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야.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해. 천천히, 확실하게.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그물이 황 대감 쪽으로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에 고울이 술렁였습니다. 황 대감 댁도 분주했지요. 하인들이 뛰어다니고 대감은 밤새 불을 켜고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연희는 민씨 부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마님, 물 갖다 드릴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씨 부인은 대청에 앉아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연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내가 한숨을 쉬던가. 민씨 부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한숨 안 쉬고 살 수 있겠느냐? 연희는 조용히 민씨 부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마님께선 대감을 사랑하세요? 대담하구나. 민씨 부인의 눈이 연희를 훑었지요.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다. 민씨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지요. 나는 16에 시집 왔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사였지. 황 대감이 원하는 건 내 집안의 힘이었고,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건 황 대감의 재산이었어. 나는 그저 거래 상품이었을 뿐.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죄라면 죄지.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대감은 평생 그걸 탓했다. 민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씨바지를 드리는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 연희는 민씨 부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여인도 황 대감의 피해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게 한 일에 민씨 부인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마님. 왜? 마님께선 제 어머니를 아세요? 민씨 부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모른다. 정말요? 왜 자꾸 묻느냐? 민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등을 돌리며 말했지요. 그만 가라. 오늘은 이만.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민씨 부인의 반응은 분명히 이상했지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뒷산 약수터에서 세 자매가 몰래 만났습니다. 민씨 부인이 수상해.
연희가 말했지요. 어머니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반응이 이상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알겠어? 연화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봐, 언니. 민씨 부인이 지금 45이야. 15년 전이면 30이었겠지. 그때쯤 황 대감과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황 대감이 어머니한테 몸을 요구했잖아. 그 사실을 민씨 부인이 알았을 수도 있어. 연심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민씨 부인이 어머니를 죽게 한 건 아니겠지. 아직 몰라. 더 알아봐야 해. 연희가 삼배 주머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씨 부인도 황 대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황 대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장보는 잘 묻어뒀겠지. 예, 대감. 뒷산 소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가기 전까지 절대 손대지 마라. 황 대감은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지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그날 밤 연희는 몰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수터를 지나 소나무 숲으로 갔지요. 달빛 아래 소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디 묻었을까? 연희는 땅을 살폈습니다. 최근에 판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았지요. 한참을 헤매다가 한 소나무 아래 흙이 부드러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연희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따리가 나왔지요. 연희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이었지요. 아무개에게 뇌물로 은자 20냥, 아무 집안 땅 빼앗아 100냥의 매입, 관아 아전에게 10냥 접대.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 대감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연희는 장부 몇 장을 빼서 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흙을 덮었지요. 너무 많이 빼면 들킬 테니까요. 별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대답 안 하면 소리 지른다. 연희가 급히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횃불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는데 간호가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숨어 있다가 간신히 별채로 돌아왔지요. 연희야.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언니 증거를 구했어. 연희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황 대감의 비밀 장부야. 뇌물, 토색질, 땅 빼앗은 기록이 다 있어.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머니 유서랑 같이 암행어사한테 내밀면 끝이야. 연심이 장부를 읽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강씨 부인이라고 적힌 게 있어. 뭐? 연희가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지요. 을미년 3월 20일 강생원 대 강씨에게 서찰 보냄. 응하지 않으면 강생원 옥에 넣겠다 협박. 을미년 3월 23일 강씨 자결. 화재로 위장.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요. 화재로 위장. 그러니까 그날 불도 대감이 지른 거야. 연화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이제 증거가 충분해.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암행어사가 아직 정체를 안 드러냈어.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나서면 황 대감이 손을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기다려.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그날 단번에 증거를 내미는 거야.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씨 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어디 갔더냐?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별채에 있었습니다. 마님. 거짓말.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뒷산에서 인기척이 있었다고 간호가 보고했다. 내가 뒷산에 간 거냐? 아, 아닙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민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연희에게 다가왔지요. 품에 뭘 넣었느냐? 연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무것도. 내놔라. 민씨 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한 발 물러섰지요. 마님, 이건 내놓으라고 했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천천히 품에서 장부와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민씨 부인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갔지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대감의 장부로구나. 민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삼배 주머니를 열었지요. 빈 문서, 협박 서찰, 유서가 나왔습니다. 민씨 부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민씨 부인이 유서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고 나서 민씨 부인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나도 알고 있었다. 연희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내 어머니 일. 나도 알고 있었다.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민씨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날 밤 대감이 내 어머니에게 보낸 서찰을 나도 보았다. 대감 모르게 훔쳐본 거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었어. 연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대감이 죽인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연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려웠으니까. 민씨 부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대감의 아내로 15년을 살았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았어.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나도 내 어머니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모른 척 하셨어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연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을 미안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왔을 때 내 손목에 화상 자국을 보고 알아봤어. 제 손목을요? 그날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 왼손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도.
내가 그 아이구나 싶었어.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올라왔지요. 그래서 나를 안채로 불렀던 거예요? 지켜보고 싶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씨 부인이 장부와 유서를 연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연희는 품에 증거들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마님은 저를 고발하실 건가요? 민씨 부인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왜요? 대감의 아내잖아요. 그래, 아내지.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어. 그리고 민씨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의 죄책감을 씻을 기회인지도 모르지. 연희는 민씨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원하느냐?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날, 마님께서 증인으로 서주세요. 대감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민씨 부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하마. 연희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고맙다고 하기엔 이르다. 대감이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민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날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특히 내 언니들. 연루되면 위험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언니들에게 민씨 부인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우리 편이 될 거래. 연화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지요. 완전히 믿을 순 없어. 하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 위험하지 않을까? 연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만으로는 부족해. 민씨 부인이 증인으로 서주면 훨씬 확실해져.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믿어봐, 언니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세 자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요. 황 대감은 점점 불안해했고 연희는 민씨 부인과 몰래 만나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 대감이 세 자매를 다시 불렀습니다. 암행어사가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이 놓인다. 황 대감이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잔뜩 긴장했던 며칠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오늘 밤 다시 첫날 밤을 치르겠다. 세 자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번엔 일이 생겨서 못했으니까. 황 대감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너부터다. 연희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요. 조금만 더 참자. 암행어사가 곧 움직인다. 그날 밤 연희는 황 대감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황 대감이 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연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구나. 두렵습니다. 두려울 것 없다. 순순히 하면 아프지 않아. 황 대감이 술을 따랐습니다. 연희에게 건넸지요. 마셔라. 연희가 술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황 대감이 벌떡 일어났지요.
대감, 포졸들이 왔습니다. 간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포졸, 무슨 포졸? 암행어사가 출두했다고 합니다. 황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연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황 대감이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연희도 뒤따라 나왔지요. 대문 앞에 포졸 수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관복을 입고 유척을 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패가 번쩍 빛났지요. 황 대감은 어디 있느냐? 황 대감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내 죄를 알겠느냐? 암행어사가 호통쳤지요. 고을 백성들을 착취하고 관아의 뇌물을 바치고 무고한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황 대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거짓 고발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암행어사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황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건 내 비밀 장부다. 내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구나. 연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빼낸 장부의 일부가 암행어사 손에 들려 있었지요. 민씨 부인이 전달한 건가? 암행어사가 황 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충분하다. 황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라고? 암행어사가 피식 웃었지요. 내가 핍박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느냐? 포졸들이 황 대감을 에워쌌습니다. 끌어가라. 황 대감이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가 찢어지고 옥반지가 굴러떨어졌지요. 고을 최고의 부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 대감이 끌려가면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지요. 미천한 것, 내년이 한 짓이지.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황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내 삼촌이 한양에 있다. 이조판서 황 대감 말이다. 너희는 모두 끝장이야. 황 대감이 끌려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연화와 연심이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언니들, 세 자매가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끝난 거야? 연심이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어. 연희가 말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마님이 장부를 전달하신 거예요. 암행어사를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고발장을 냈다. 장부와 함께 민씨 부인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자유야. 나도 너희도. 연희는 민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정말로. 그날 밤 세 자매는 별채에서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따라오너라. 세 자매와 민씨 부인이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황대감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당상에 앉았습니다. 황대감의 죄상을 심리하겠다.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먼저 장부에 기록된 뇌물과 토색질 죄가 심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황대감의 횡포를 증언했지요. 저 자가 제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황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희라고 합니다. 무슨 증언을 하겠느냐? 연희가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 어머니가 황대감에게 핍박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지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연희가 진짜 빈문서, 협박 서찰, 유서를 내밀었습니다. 빈문서는 조작되었습니다. 원래 50냥이던 것을 300냥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암행어사가 두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필체가 다르구나. 300냥은 분명 위조다. 그리고 이것은 황대감이 제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 서찰입니다. 암행어사가 서찰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런 더러운 짓을.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어머니는 황대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황대감을 바라보았지요. 암행어사가 황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황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도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거짓입니다. 저 미천한 것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거짓이라고? 저 유서는 위조입니다. 저는 강씨 부인에게 서찰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황대감이 악을 썼습니다. 그때 민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관아가 다시 술렁였지요. 황대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왜 30년을 당신 곁에 살았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소. 민씨 부인이 암행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황대감이 강씨 부인에게 서찰을 보낸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서찰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황대감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씨 부인이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씨 부인이 자결한 다음 날, 대감은 간호들을 시켜 강생원 집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지요. 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인연이 미쳤어. 황대감이 발버둥 쳤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눌렀지요. 암행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대감의 죄상이 명백하다. 뇌물, 토색질, 문서 위조, 양민 협박, 치사, 방화. 모든 죄를 인정한다. 관아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대감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암행어사가 눈살을 찌푸렸지요. 무슨 소리냐? 내 삼촌은 이조판서 황대감이다. 한양의 소식이 닿으면 너희 모두 목이 달아날 것이야. 황대감이 광기 어린 눈으로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특히 너 미천한 것. 내년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조판서라니. 그 정도 힘이면 지방 암행어사의 판결도 뒤집을 수 있을지 몰랐지요. 암행어사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라. 황 대감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협박은 연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지요. 정말 이것으로 끝일까? 며칠 후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조판서 황대감이 직접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었지요. 안동고을의 암행어사가 무고한 양반을 억울하게 가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가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암행어사의 판결을 재심하라는 명이다.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재심이라니요. 증거가 명백한데 이조판서의 상소를 무시할 수 없다. 조정의 명을 따르라.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황 대감의 협박이 현실이 되었지요. 재심이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가 당상에 앉았지요. 황 대감은 옥에서 나와 다시 관아에 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증거를 다시 검토하겠다. 한양 관리가 말했습니다. 연희가 증거들을 다시 내밀었지요. 빈문서, 협박 서찰, 유서. 이것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한양 관리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아버지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강생원을 불러오너라. 강생원이 관아에 왔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유서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당신 아내의 글씨인가? 강생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아내의 글씨입니다. 확실한가? 제가 평생을 함께 산 아내입니다. 글씨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황 대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도 한패입니다. 딸과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옵니다. 한양 관리가 턱을 쓸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군. 무엇입니까? 연희가 물었지요. 이 서찰이 황 대감의 글씨라는 증거가 없다. 누군가 위조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필적을 비교해 보겠다. 황 대감, 무언가 써보시오. 황 대감이 붓을 들어 글씨를 썼습니다. 한양 관리가 협박 서찰과 비교했지요.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히 같다고 하기 어렵군. 황 대감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서찰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황 대감이 쓴 것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은가? 한양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서찰을 직접 보았습니다. 황 대감이 쓰는 걸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황 대감의 아내가 아닌가? 남편을 고발하다니 어찌 그 증언을 믿겠는가? 한양 관리가 코웃음 쳤지요. 부부 사이가 틀어져서 복수하려는 것 아닌가? 민씨 부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필적이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이 서찰은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 대감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미천한 것들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연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대로 황 대감이 풀려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때 황 대감이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년을 무고죄로 다스려 주십시오. 양반을 모함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한양관리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대감의 말도 일리가 있군.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내가 이 서찰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화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동생은 위조 같은 거 할 줄 모릅니다. 글도 겨우 읽는 수준이에요. 그래. 한양관리가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15년 전 일을 지금 꺼내다니 뭔가 수상하군. 황 대감이 끼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사주한 것입니다. 민씨, 당신이 사주한 거지. 무슨 소리요? 민씨 부인이 소리쳤지요. 당신은 평생 나를 미워하지 않았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핍박하지 않았소. 이건 복수요, 복수. 황 대감이 악을 썼습니다. 한양관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겠다. 관아가 조용해졌지요. 황 대감의 뇌물과 토색질 죄는 장부가 증거이므로 유죄로 인정한다. 하지만 강씨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협박 서찰의 필적이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다.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따라서 강씨 부인 관련 죄목은 무죄로 한다. 황 대감이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연화와 연심이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이럴 수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증거를 모으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황 대감이 연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떠냐, 미천한 것. 황 대감이 낮게 속삭였지요.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하다니. 두고 보자. 내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황 대감은 뇌물과 토색질 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죄목인 강씨 부인 관련 건은 무죄였지요. 거기에 이조 판서의 힘으로 유배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년 유배 후 복권이라. 황 대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황 대감이 끌려가면서 연희를 노려보았지요. 세 자매는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 연심이 울먹였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오면 우리를. 침착해, 연심아. 연화가 연심을 다독였지요. 하지만 연화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별채에서 세 자매가 모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연화가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 증거가 안 먹혔는데. 연심이 힘없이 대답했지요. 필적이 문제야. 황 대감 필적이 확실히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해.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 증명하는데? 15년 전에 황 대감이 쓴 다른 문서가 있으면 돼. 그때의 필체와 서찰을 비교하면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문서를 어디서 찾아? 연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고. 황 대감 서고에 옛날 문서들이 있을 거야. 15년 전의 것도. 하지만 황 대감이 유배 가면 그 집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씨 부인이 서 있었지요. 내가 도와주마. 마님. 민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황 대감이 유배 가도 집은 내 것이다. 서고도 내가 열 수 있어.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님, 그렇다면 내일 서고를 열겠다. 15년 전 문서를 찾아보자. 연희가 민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긴 일러.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민씨 부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씨 부인이 서고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서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요. 15년 전 문서를 찾아야 해. 을미년 서류를. 세 자매와 민씨 부인이 문서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한참을 뒤진 끝에 연희가 외쳤습니다. 찾았어. 을미년이라고 적힌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연희가 서류를 펼쳤지요. 그 안에 황 대감이 직접 쓴 서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 필체랑 어머니에게 보낸 서찰을 비교하면 연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글씨의 굵기, 기울기, 특징적인 획. 모든 것이 일치했지요.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연화가 환호했습니다. 연심도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연희가 서류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건 세상에. 연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그래? 연화가 물었습니다. 연희가 종이를 내밀었지요. 민씨 부인의 진짜 이름이. 민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씨 부인의 진짜 이름이 복순이라고 적혀 있어. 민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연희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을미년 2월. 복순을 강생원 댁에서 데려와 민씨 성을 주고 정실로 삼음. 연화와 연심이 숨을 멎었습니다. 마님이 우리 집에서 왔다고요? 민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숨길 수가 없구나. 민씨 부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원래 너희 어머니의 시녀였다. 세 자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시녀요? 그래. 너희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어.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 민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황 대감이 너희 어머니를 탐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황 대감에게 달려가서 그러지 말라고 빌었어. 그런데요. 황 대감이 나를 보더니 말했지. 내가 대신 오면 강 씨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나는 너희 어머니를 살리려고 황 대감의 첩이 되었어. 아니, 첩도 아니었지.
정실 민 씨가 죽고 나서 황 대감이 나를 정실로 삼은 거야. 민 씨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황 대감은 약속을 어겼어. 나를 데려가고도 너희 어머니에게 서찰을 보냈지. 나는 몰랐어. 너희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알았어.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 씨 부인의 사연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지요. 30년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희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렀으니까. 민 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너를 도운 건 속죄야. 너희 어머니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는 거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 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 자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밤에도 달이 이렇게 밝았을까요? 연희는 품에서 어머니의 유서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지요.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르느니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이지만 따뜻한 품과 다정한 목소리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느꼈지요. 어머니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눈에 결의가 서렸지요. 다음 날 연희는 민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한양으로 가야겠어요. 한양으로? 지방에서는 이조판서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직접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야 해요. 민 씨 부인이 놀랐습니다. 너 같은 천민이 어떻게 상소를?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을미년 문서와 어머니의 유서, 서찰, 이 모든 걸 가지고 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 한양까지 가는 것도 상소를 올리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연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민 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지요. 좋다. 내가 도와주마. 마님, 나도 함께 가겠다. 증인으로 서야지. 연화와 연심도 나섰습니다. 우리도 갈게. 언니들,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 가자. 세 자매와 민 씨 부인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한양에 도착했지요. 상소는 어디에 올려야 하지? 신문고가 있어. 억울한 백성이 직접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는 곳이야. 민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신문고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야 겨우 한 명 들어갈 수 있었지요. 세 자매와 민 씨 부인은 꼬박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연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연희가 신문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가 상소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안동고을 황 대감의 죄상을 고발합니다. 문서 위조, 양민 협박 치사, 방화. 증거가 있습니다. 연희가 을미년 문서와 유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들을 살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로군. 사실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민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황 대감의 정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임금님께 보고하겠다. 기다려라. 며칠 후 연희 일행은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지요. 연희는 태어나 처음으로 대궐 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지요. 임금님이 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이조판서 황대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상소를 올린 자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예, 전하. 연희가 엎드려 대답했지요. 황대감의 죄상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연희가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내관이 받아서 임금님께 전했지요. 임금님이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을미년 문서와 협박 서찰의 필적을 비교하셨지요. 필체가 일치하는구나. 전하, 이조판서 황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미천한 것들이 꾸며낸. 조용히 하라. 임금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조판서가 입을 다물었지요. 민씨, 앞으로 나와라. 민씨 부인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황대감의 정씨라 했느냐? 예, 전하. 안동황 대감의 아내였사옵니다.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보아라. 민씨 부인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강씨 부인의 시녀였던 것, 황 대감에게 끌려가게 된 것, 협박 서찰을 목격한 것, 화제가 위장이었다는 것,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죄로구나. 임금님이 이조판서를 바라보셨습니다. 경의 조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조판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저는 몰랐사옵니다. 몰랐다고 조카의 유배형을 줄이려고 상소를 올린 것은 경이 아니더냐? 그것은 임금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명문가가 이런 짓을 하다니 통탄할 일이로다. 임금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안동황 대감의 죄상이 명백하다. 문서 위조, 양민 협박 치사, 방화. 모든 죄를 인정한다. 연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황 대감은 차명에 처하고 가사는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연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조판서 황대감도 연좌하여 관직을 삭탈한다. 이조판서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연희 일행은 대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쏟아졌지요. 끝났어. 연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연심이 물었지요. 응. 끝났어. 연희가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지요. 세 자매가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민씨 부인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너희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다. 마님 덕분이에요. 연희가 민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며칠 후 안동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황 대감이 차명에 처해졌다는 것이었지요. 가사는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생원 집안의 빚도 당연히 탕감되었지요.
새 자매와 민씨 부인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생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흐릿했던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아버지. 새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화야, 연심아, 연희야. 강생원이 딸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강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기뻐하겠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생원의 집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튼튼한 초가였지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지요. 새 자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연희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원수를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연화와 연심도 절을 올렸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르느니라.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민씨 부인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언니, 미안해. 이제야 왔어. 민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 잊지 않을게. 연희가 민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도 여기 있으려고 해. 너희 곁에. 정말요? 갈 곳도 없고 너희가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영해요, 마님. 아니, 이모. 민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모. 어머니의 시녀였으면 이모나 다름없잖아요. 민씨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지요. 강생원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딸들이 당신 원수를 갚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강생원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지요. 감나무에서 빨간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통통 굴러서 연희의 발 앞에 멈추었지요. 연희가 감을 주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야. 새 자매가 웃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였지요. 새 자매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씨바지로 팔려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막내 연희가 10년을 기다린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진실은 땅에 묻어도 싹이 트고 물에 던져도 떠오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진실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